2026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오는 5월 20일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출시됩니다. 정부가 손실의 20%를 먼저 책임져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에 최대 1,800만 원의 거대한 소득 공제 혜택까지 얹어준다고 합니다. 은행과 증권사에는 벌써부터 가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의 달콤함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실체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이 펀드가 내 소중한 자산을 불려줄 기회의 땅인지, 아니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지, 지금부터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성장펀드의 구조적 설계와 정부 손실 방어의 진짜 의미. 둘째, 소득공제 혜택의 구체적인 계산과 실질 효과. 셋째, 가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리스크와 선택 기준까지입니다. 먼저 이 펀드의 기본 설계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총 6천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그중 일반 국민의 자본이 4,800억 원이고 정부가 재정에서 1,200억 원을 출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자금이 후순위로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투자를 시작했는데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가진 돈에서 먼저 깎아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전체 펀드에서 20%까지의 손실은 정부가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원금은 그 지점까지 보호받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식형 펀드나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1년에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시기를 돌이켜보면 지수 자체가 반토막이 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만약 손실이 20%를 넘어 30%, 40%로 확대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의 원금이 직접적으로 깎이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방패가 뚫리는 순간 그 충격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5년 전인 2021년에 출시됐던 정책형 뉴딜 펀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당시에도 지금과 거의 똑같은 구조로 정부가 손실을 방어해준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7일 만에 완판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만기가 돌아온 뉴딜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3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금을 묶어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은행 정기 예금보다도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수익률도 정부가 손실을 흡수해준 덕분에 나온 수치였고 펀드 자체의 운영 능력만 따졌을 때는 0%대에 머물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는 시장의 효율성보다 정책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민간의 일반 펀드보다 경직될 수 있다는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세제 혜택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펀드의 소득공제는 총 3단계로 나뉩니다. 3천만 원까지는 40%를 공제해주고 그 위로 5천만 원까지는 20%, 마지막 7천만 원까지는 10%를 적용합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최대 1,8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 7천만 원을 이 펀드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은 세율 구간이 35%에 해당하므로 1,800만 원의 35%인 630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693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투자하자마자 약 10%에 가까운 확정 수익을 챙기고 시작하는 셈입니다. 확실히 고소득자에게는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연봉 4천만 원대의 직장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율 구간이 15% 수준이기 때문에 똑같이 7천만 원을 넣어도 환급액은 3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펀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의 크기는 소득이 높을수록 두터워지는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5년이라는 환매 금지 기간입니다. 이 펀드는 일단 가입하면 2031년까지 원칙적으로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래소에 상장하여 개인 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런 정책 펀드는
유동성이 낮아 제값을 받고 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5년 전인 2021년에 우리가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금리가 급격하게 널뛰는 세상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투자에서 유동성은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도 혹은 가정에 급박한 자금이 필요해져도 이 펀드에 묶인 돈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년 이내에 어쩔 수 없이 처분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마저 상당 부분 추징당하게 됩니다. 가입 전에 자신의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운용상의 제약 조건도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은 반드시 반도체, AI, 2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 산업 섹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자산을 배분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산업에 거품이 끼어 주가가 과도하게 높을 때도 혹은 반대로 업황이 꺾여 하락세를 탈 때도 운용사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일정 비중을 무조건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산의 30% 이상을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사에 배정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더해지면 위험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상장 주식은 가격 산정이 어렵고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 하락장에서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대형 우량주 비중은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장의 풍파를 견뎌낼 기초 체력이 부족한 포트폴리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수료 부분도 짚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 펀드니까 수수료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운용 및 판매 총보수는 연간 1.2% 수준입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가입해도 1% 내외의 보수가 발생합니다. 5년 동안 복리로 계산하면 이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운용사가 수익을 내든 내지 못하든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수수료와 5년의 기회비용을 합산한다면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 모든 리스크를 덮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수익률은 5년 누적 30%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 보장된 수익이 아닙니다. 물론 2016년 현재 시장 상황이 과거 뉴딜 펀드 시절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린 뉴딜이나 수소 인프라 분야는 실체가 모호했던 반면 지금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방산 섹터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더 나은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투입 시점과 자산 배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 수익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자산 배분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경직된 구조가 수익 극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이 펀드가 적합하고 어떤 분들은 신중해야 할까요?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3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자신의 세율 구간이 24%를 넘는 고소득자인지 확인하십시오. 세제 혜택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커야 가입할 가치가 있습니다. 세율이 낮은 분들은 기대보다 환급액이 적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5년 동안 단 한 푼도 인출할 일이 없는 순수한 여유 자금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결혼이나 주택 매입, 자녀 교육비 등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 펀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셋째, 본인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이미 기술주나 성장주 비중이 높지는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이미 반도체나 AI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자산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위험을 키울 뿐입니다.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 즉 고소득자이면서 여유 자금이 넉넉하고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정부의 보호막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세금 환급에 눈이 멀어 5년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과 유동성을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결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혜택 뒤에는 항상 국민의 자금을 특정 산업으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읽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재무계획과 일치할 때만 움직여야 합니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위험한 투기적 접근보다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기르는 것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부가 깔아준 판 위에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